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을 지키는 AI 활용법, 은빛지성 6편 자료를 가지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 중요해지잖아요. 특히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느낄 때요. 또 병원 절차도 복잡하고 오늘 자료가 바로 이럴 때 AI가 얼마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령화나 또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기억력 문제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AI가 스마트폰이나 스피커 통해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자료에서 강조하더라고요. 네. 단순히 편리함, 그걸 넘어서서 일상의 빈틈을 좀 메워주는 거죠. 자료에서 특히 재밌었던 게 그 AI 역할이 다양하다는 거였어요. 그냥 약 먹을 시간 알려주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말동무 역할까지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보니까 AI 역할이 크게 한 4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 복용 시간이나 병원 예약 같은 거 알려주는 알림 도우미.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대화형 말동무 역할이에요. 말동무요? 네.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간단한 대화도 하고요. 자료에 보니까 어떤 분은 AI 스피커를 우리 딸 이렇게 부르면서 정서적으로 교감하기도 하신대요. 정말요? 외로움을 기술이 좀 덜어줄 수도 있겠네요? 인상 깊은데요. 다른 역할들은 또 뭐가 있나요? 세 번째는 이제 응급 대응 시스템 역할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 움직임이 좀 오랫동안 감지가 안 되면 미리 지정해둔 보호자나 119에 자동으로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혼자 계신 분들께는. 네, 정말 책명질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수면 시간이나 걸음수 같은 거 기록하고 분석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 관리를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기능들을 실제로 쓰는 도구들, 앱 같은 거겠죠? 그런 건 어떤 게 있는지 자료에서 좀 소개를 했나요? 네, 몇 가지 중요한 도구들이 언급됐는데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더 건강보험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저도 깔려 있어요. 그걸로 내 건강검진 결과나 진료 기록 같은 거 쉽게 확인하고 AI가 그걸 또 요약해서 리포트로도 보여준대요. 약 알림 설정도 되고요. 요약까지 편리하네요. 네. 그리고 중앙치매센터 플랫폼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인지기능 검사나 치매 예방 게임 같은 걸 제공해서 매일 뇌활동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매일 퍼즐 풀듯이요. 치매 예방에 좋겠네요. 조금 더 전문적인 관리 도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닥터앤서어 같은 서비스는 AI가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를 들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같은 특정 질병 진단에 참고할 만한 보조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진단 보조 정보요? 물론 최종 판단은 의사 선생님이 하시지만요. 그리고 삼성헬스처럼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있는 앱들도 걷기나 수면 같은 거 자동으로 기록하고 분석해서 생활습관 개선 팁을 주고요. 또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것처럼 AI 스피커로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그런 공공 서비스도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이미 있네요. 근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런 AI 사용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자료에서 좀 쉽게 쓰는 팁 같은 것도 알려주나요? 네, 몇 가지 팁이 있었어요. 그 작은 글씨 자판 입력하는 것보다는 음성 명령을 쓰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해요. 말로 하는 거요? 네, 그냥 오늘 날씨 알려줘 라거나 오후 3시에 약 먹으라고 알려줘 이렇게 말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AI 기기에 좀 친근한 별명 같은 거 붙여주면 더 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고요. 가족들하고 앱 데이터를 연동해서 서로 건강 상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료에 하루 건강 루틴 예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걸 보니까 이런 도구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면 자동으로 기록되고 식사 전에 혈압 재면 연동되고 점심 먹고 나면 약 먹으라고 알림 오고 오후에는 걷기 운동 기록하고 저녁엔 치매 예방 게임하고 자기 전에는 하루 건강 요약 리포트 확인하고 와 진짜 AI 비서가 옆에 있는 느낌이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AI랑 같이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죠. 다만 좀 유의할 점도 분명히 있어요. 유의할 점이요? 어떤 거죠? 아무래도 데이터 요금이 부담될 수 있으니까 집에서는 가능한 와이파이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문제도 있으니 좀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병원 앱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네, 와이파이 활용하고 검증된 앱 사용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AI는 어디까지나 도움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도우미 역할? 네, AI가 주는 정보나 조언은 참고 자료일 뿐이지 최종적인 진단이나 치료 결정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직접 상의하셔야 합니다. AI가 의사를 대신할 순 없으니까요. 네, 그 점은 정말 꼭 기억해야겠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살펴본 자료는 AI가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잠재력이 크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시거나 좀 복잡한 건강 정보를 쉽게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처음엔 좀 낯설 수 있지만 음성명령 같은 쉬운 기능부터 하나씩 써보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천천히 시도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AI가 단순히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 그 말동무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이런 AI 기술이 개인 건강관리를 넘어서 어쩌면 세대 간의 소통을 돕는 다리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아, 세대 간 소통이요. 네, 예를 들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AI 스피커 쓰는 법 알려드리면서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AI 게임도 하고 그런 식으로요. 기술이 오히려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